두통약 먹고 자다가 68세 할머니가 119에 실려간 충격적인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순덕 할머니, 올해 68세이신데요. 평소에 두통이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약국에서 두통약 사다 드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지난 3월 15일 새벽 2시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침대에서 쓰러지셨어요. 옆방에서 자던 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갔는데요.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대요. 엄마, 엄마, 정신 차려. 딸이 바로 119에 전화했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할머니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출혈 의심됩니다. 빨리 가야 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CT 찍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뇌혈관이 터졌어요.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딸은 그제야 알았대요. 엄마가 며칠 전부터 두통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냥 두통약만 드리라고 했지. 여러분, 그냥 두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뇌출혈 전조 증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셨어요. 큰 병원 한 번 안 가보신 분이셨고요. 3년 전 남편 여의시고 나서는요, 딸 내 집 근처 빌라에서 혼자 사셨는데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공원 산책하시고요. 경로당도 다니시고 친구분들이랑 등산도 가시고요. 나는 팔팔해. 병원 갈 일 없어. 할머니가 늘 자랑하시던 말씀이었대요. 그런데요, 작년 12월쯤부터였습니다. 할머니가 딸한테 전화하셨어요. 얘야, 요즘 머리가 좀 아파. 엄마 피곤하신가 봐. 약국 가서 두통약 사드세요. 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약국에서 타이레놀 사다 드시고요. 그러면 좀 나았대요. 그런데 1월 들어서는요, 두통이 더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23번씩이요. 아이고, 또 머리 아프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할머니는 그냥 두통약 드시고 참으셨어요. 2월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등산 가셨다가 중간에 내려오신 적도 있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 올라가겠어. 친구분들이 병원 가보시라고 했는데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두통인데 뭘. 약 먹으면 괜찮아. 3월 10일쯤이었어요.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화투 치시다가요, 갑자기 일어나셨대요. 어지러워. 친구분이 붙들어 주셨는데요. 할머니가 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괜찮아지셨대요. 괜찮아. 앉아 있었더니 나아.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하셨어요. 얘야, 오늘 경로당에서 어지러웠어. 근데 금방 괜찮아졌어. 엄마, 병원 가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빈혈인가 봐. 딸이 내일 같이 병원 가자고 했는데요. 할머니가 싫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5일 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할머니의 두통이 점점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요.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었고요. 처음에는 두통약 먹으면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나중에는 약 먹어도 계속 아프셨어요. 그리고 3월 10일 경로당에서 어지러움증까지 나타났죠. 이게 바로 뇌출혈 전조 증상이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딸에게 설명해 주셨대요. 환자분 뇌혈관 중에 동맥류라는 게 있었어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는데요. 그게 터진 겁니다. 동맥류요? 네. 뇌혈관 벽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건데요.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요,
터지기 직전에 경고 증상이 나타나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12월부터 두통 있으셨다고 했죠? 그게 바로 경고였어요. 동맥류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신경을 눌렀던 거예요. 그럼 그때 병원 왔으면, 네, 조기에 발견했으면 수술로 예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터졌으니까 응급수술해야 합니다. 딸은 너무너무 후회됐대요. 엄마가 두통 있다고 하셨을 때 내가 왜 병원 가보시라고 강하게 말씀 안 드렸을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두통인 줄 알고 참으시다가 큰일 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반 두통과 위험한 두통은 완전히 달라요. 구별하는 법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응급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실 앞에서 딸은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신가요? 터진 동맥류를 막았고요. 뇌 안에 고인 피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3시간인데요. 환자분은 쓰러지시고 병원까지 오는데 40분, 검사하고 수술 준비하는데 1시간 20분. 총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수술했지만요. 뇌 손상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깨어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딸은 중환자실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만약 내가 엄마 두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한 달 전에라도 병원에 모셔갔더라면, 이틀 후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딸이 달려갔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가 눈을 뜨셨는데요. 딸을 보더니 입을 움직이셨어요. 하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셨는데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됐대요. 뇌의 왼쪽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오른쪽 마비와 언어장애가 왔어요. 치료하면 나아지나요?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면요. 어느 정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6개월은. 딸은 자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더 원망스러운 건요,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두통이 이렇게 위험할 줄이요. 할머니의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3주는요,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매일 와서요, 마비된 팔다리를 움직여 드렸고요. 할머니 힘내세요.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좌절하셨어요. 오른손으로는 숟가락도 못 드시고요. 말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요. 언어 치료도 받으셨는데요. 처음에는 소리밖에 못 내셨어요. 딸이 매일 병원에 와서요.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한 달이 지나자요.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한 글자씩 말씀하시기 시작했고요. 오른손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실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걷는 건 아직 멀었어요. 2달째 할머니가 드디어 휠체어에 앉으셨어요. 물리치료실에서 평행봉 잡고 서는 연습을 시작하셨는데요. 할머니가 힘을 주시는데요. 오른쪽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치료사 선생님이 응원해 주셨어요. 3달째 할머니가 워커를 잡고 5걸음을 걸으셨어요. 딸이 울면서 손뼉을 쳤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말은 아직도 어눌하셨고요. 오른손은 여전히 잘 안 움직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시기는 어려워요. 예전처럼 혼자 생활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딸은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엄마를 평생 모셔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후회는 더 컸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퇴원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보호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딸이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요.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뇌출혈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요, 사전에 발견만 하면 90% 이상 예방 가능해요. 어떻게요? 한 보호자가 물었어요. 뇌 MRI 검사만 하시면 동맥류가 보여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코일색 전술이나 클립 결찰술로 터지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딸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엄마도 미리 검사만 했으면. 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전조 증상을 아는 겁니다. 뇌출혈 환자의 70%가 터지기 전에 경고 두통을 경험해요. 경고 두통이요? 네. 일반 두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구별만 할 수 있어도요,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딸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강사가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두통의 특징. 1. 갑자기 망치로 맞은 것처럼 심한 두통. 2. 평소와 다른 새로운 양상의 두통. 3. 점점 더 심해지고 빈도가 늘어나는 두통. 4. 구토를 동반하는 두통. 5.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두통. 6. 시야가 흐려지거나 복시가 생기는 두통. 7.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두통. 이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요,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두통약 드시고 참으시면 안 돼요. 딸은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딱 이랬거든요. 점점 더 심해지는 두통, 어지러움증까지. 모든 게 경고였던 건데 자신은 몰랐던 거예요. 교육이 끝나고요, 딸은 강사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왜 이런 정보를 더 널리 알리지 않나요?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우리 엄마가. 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큰일 겪고 나서야 오시죠. 예방 교육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럼 저처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주변 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딸은 그날 밤 친구들, 친척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두통 있으면 꼭 병원 가. 나처럼 후회하지 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안 죽어. 다행이야. 그날 밤 딸이 엄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미리 알았어야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너 덕분에 살았어. 할머니가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딸은 매일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딸은 뇌출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첫째, 뇌출혈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정기적인 뇌 MRI 검사만 했어도요, 엄마의 동맥류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 수술로 예방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둘째, 뇌출혈 전에는 반드시 경고 신호가 있다는 것. 엄마가 겪으셨던 그 두통들이요, 전부 경고였대요. 평소와 다른 두통, 점점 심해지는 두통, 어지러움증. 이 모든 게 뇌혈관이 터지기 전 마지막 경고였던 거예요. 셋째, 골든 타임만 지키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엄마는 쓰러지시고 이 시간 안에 수술 받으셨기에요. 그나마 이 정도로 회복하신 거래요. 만약 3시간이 지났다면요, 후유증이 훨씬 심각했을 거래요. 딸은 후회 또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걷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자.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많이 회복하셨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셨어요.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끌면서 걸으시고요.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요. 하지만 혼자서 걸으실 수 있고요. 대화도 나누실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딸과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요. 손주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어느 날 할머니가 딸한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빨리 알았다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몰랐던 게 잘못이에요. 그래도 너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엄마. 딸이 울면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결심했어요. 나와 같은 후회를 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딸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여러분, 저희 엄마처럼 되지 마세요. 위험한 두통의 신호를 꼭 알아두세요.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넘었고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런 두통 있으셨는데 덕분에 병원 갔어요. 동맥류 발견됐고 수술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두통 있어서 병원 갔더니 뇌종양이었어요. 조기 발견해서 살았습니다. 제 친구 엄마가 작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이 영상을 미리 봤더라면. 딸은 댓글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요, 할머니는 거의 정상 생활을 하세요. 조금 느리지만요, 혼자서 장도 보시고요, 요리도 하시고요. 매주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 받으시고요, 약도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딸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세요.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이런 두통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할머니의 어눌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그중 절반이 뇌출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중 70%는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거예요. 미리 알았더라면요, 미리 검사했더라면요, 미리 치료했더라면요, 살 수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두통 구별법. 일반 두통 안심. 긴장성 두통. 머리 전체가 조이는 듯. 스트레스 받으면 생김. 몇 시간 하루 지속. 두통약 먹으면 나음. 누워 쉬면 좋아짐. 편두통. 한쪽 머리가 욱신욱신. 빛 소리에 예민. 472시간 지속. 가족력 있음. 생리 전에 자주 생김. 이런 두통은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면 돼요. 위험한 두통 즉시 119. 1. 벼락 두통 THUNDERCLAP 헤데이크.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갑자기. 12분 안에 최고조 통증. 평생 처음 느끼는 극심한 통증. 뇌동맥류 파열 의심. 즉시 119. 2. 새벽형 두통. 자다가 아파서 깸. 아침에 가장 심함.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뇌압 상승, 뇌종양 의심. 즉시 병원. 3. 점진적 악화 두통. 매일 조금씩 더 심해짐. 2주 이상 계속됨. 두통약이 안 듣기 시작. 뇌혈관 이상 의심. 신경과 방문. 4. 구토 동반 두통. 구토가 계속됨. 구토 후에도 안 나음. 열은 없음. 뇌압 상승 의심. 응급실. 5. 신경학적 증상 동반.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짐, 시야가 흐려짐, 걸음이 비틀거림, 뇌졸중 의심, 즉시 1일 구후. 6. 50세 이후 첫 두통. 평생 두통 없었는데 갑자기 50세 이후 처음 생김. 계속 반복됨. 2차성 두통 의심. 정밀 검사 필요. 7. 외상 후 두통. 머리 다친 후 생김. 점점 심해짐. 의식이 흐려짐. 뇌출혈 의심. 즉시 1일 구후. 뇌출혈 골든타임 3시간. 1시간 이내. 생존율 90% 이상. 후유증 최소화 가능. 완전 회복 가능성 높음. 13시간. 생존율 80% 이상. 후유증 있지만 재활 가능. 일상생활 복귀 가능. 36시간. 생존율 60%. 후유증 심각할 수 있음. 영구장애 가능성 높음. 6시간 이후. 생존율 30% 이하. 중증 후유증 대부분. 식물인간 상태 가능성 높음. 결론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 응급연락처. 119- 구급차. 24시간 운영. 전국 어디서나. 1339- 응급의료 상담. 24시간 의료 상담. 증상 판단 도움. 가까운 응급실 번호. 미리 찾아서 저장. 큰 병원일수록 좋음. 뇌졸중 센터 있는 곳. 가족 연락처. 1순위, 2순위 지정. 비상 연락망 공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운이 좋았어요. 딸이 빨리 발견했고요. 119가 빨리 왔고요. 골든타임 안에 수술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매년 수천 명이 뇌출혈로 돌아가시고요. 수만 명이 후유증으로 고생하세요. 하지만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요,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이 7가지는 꼭요. 1. 평소와 다른 두통은 위험 신호. 2. 갑자기 극심한 두통은 즉시 119. 3. 골든타임은 3시간. 4. 40세 이상은 정기 뇌 MRI. 5. 고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 6. 가족력 있으면 더 조심. 7.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 그리고요,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특히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어르신들께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런 두통 있으시면 바로 병원 가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